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교착 국면에 빠지자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4천 명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4천 명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단 우리 정부 돈으로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선지급을 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상을 하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지만 미국 쪽에서 이걸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돌연 입장을 바꿔서 이걸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고비 하나만 넘긴 거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이 네. 입장을 바꿔서 수용을 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주한미군 근로자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 가지 경비, 청소, 관리 업무들이 다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제공하고 있었는데 네.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어허. 저희가 사실 2월 달부터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정부가 선지급을 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을 했는데 네. 미국이 거부했어요, 그동안.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냐 물어봐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하자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에이브람스 사령관도 본국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데 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가 어렵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이 없이는 이렇게 해서 일종의 불가피하게 승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하면 주한미군이 아쉬웠던 거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제공을 안 해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예. 저는 나름 방위비 협상에 실제 진정한 의미의 방위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수용해 준 게 아니라 미국이 요청을 한 거군요. 정리를 하면 한마디 성격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차제에 그러면 그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그냥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협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해서 일회성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건 임시 조치이죠. 그리고 일본은 직접 일본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을 받아서 주한미군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마다 방위비 분담 협상 때마다 이 근로자들 임금 지급 문제가 일종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우리 정부는 굴복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 그냥 계속 우리가 입장을 견지하니까 이제 주한미군 측이 양보하게 된 건데 이거를 계기로 이번 협상 안에서 이 지급 방식을 바꾸든지 안 바꾼다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준 예산처럼 전 합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냥 일회성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아예 제도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네, 생각이 물론입니다. 좀 들어서. 근데 지금 액수를 갖고 우리 정부와 미국 쪽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사실 지금 1조 389억을 지난해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요. 그 액수 말고 한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그러니까 그 액수가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거 지금 2억 불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겠죠. 어차피 전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특별법을 통해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액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계속 협상을 해야겠죠. 아이고 참 산 넘어 산인데. 근데 결국은 지금 이게 급한 불을 이렇게 꺼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따라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장기화되면 시간은 뭐 우리 편이지 뭐 우리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SMA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 분담을 해주는 것이지 원래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르면 이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 비용은 전부 미국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돈은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원래는? 그렇죠. 이번 SMA 이거 만약에 협상이 무효화되면 남는 것은 소파밖에 없는데 소파에 따르면 미군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협상이 체결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장기화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미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이 장기화 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접점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번 대선 때 이걸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쉽지가 않겠죠.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거의 협상안이 합의가 돼서 잠정적으로 네.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도 오케이 해서 예. 트럼프한테 결재가 올라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선 이슈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얘기 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잠시만 미루고요. 하나 그 방위비 분담금을 해서 하나 그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이 의원님 방에서 아마 그 나왔던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한미군에 전달됐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100 몇십억이 네. 주일미군에 소속돼 있는 전투기 정비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용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주한미군이 사실상 우리 대북 방위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유로 지역 방위군으로 활동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뭐 상관이 없다. 주일미군도 어차피 한반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배후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이 주한미군 방위 분담으로 주일미군 비용을 일부 쓰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일본 정부도 분담금 주잖아요. 주일미군에. 거기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그러니까 이게 지역 방위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예. 그 회계의 구분이 약간 모호해지는 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 그걸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그런 걸 좀 바로 여러 가지 잡아서 예.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 주장은 예. 주한미군이 단순히 대북한 방위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세계 전략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한 것이다. 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다 부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 유보했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G11 내지 12로 확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아마 이제 9월쯤 열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이 자리에서 개별 정상회담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거기서는 주로 뭐 중국과의 관계를 치러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을 부탁할 입장인데 그 방위 분담 이야기 거기서 할까 싶네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 전체가 모이는 자리 말고 개별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정상이? 그렇죠. 그 원론적인 뭐 발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으로 원칙적 답변을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실무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요. 근데 지금 실무 단위는 거의 손 놓고 있다면서요. 트럼프가 노 하는 바람에. 그럼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급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시간은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한 날이 나서 옛날처럼 막 미리 숙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한 대로 옛날에는 이런 협박이 통했죠. 이게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 네. 그런 협박으로 항상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미리 알아서 막 벌벌 떨고 다 들어줘야 된다 이랬지만 예. 지금 말씀한 대로 미국은 이제 그 법이 통과돼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철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미 네. 상원 하원에 예, 그렇죠. 동의를 받아서 예. 28,500명 이하로 줄이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버티면 네. 오히려 미국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네. 주한미군 존재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러시아 견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 내놓으라 그러면 임대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한일 관계가 다시 이제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조금 전에 뉴스 세계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 상당히 이제 관계가 다시 급냉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일본의 정부의 전향적 조치는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더 이제 그 심한 대립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전망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소미아 이제 완전히 끝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사실 애초부터 저는 지소미아를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제 체결이 된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뭔가 이제 협상을 좀 할 자세를 보이고 또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시켰는데 네. 일본이 그러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1년 단위로 또 재계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료가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이제 종료로 이제 끝내버린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리라면? 아니 그거는 일본 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네. 측이 이 삼권이 분립돼 있는 그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본이나 저희 대한민국이나 예. 사법부의 한 조치를 가지고 예. 행정부가 화를 내고 우리 정부에 보복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일당 독재 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서로 간에. 네. 일본 아베 총리도 일본 최고법원의 재판소 판결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것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협의를 해야지 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행정부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근데요,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종료 못할 거다 이런 전망기사 벌써 내놓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죠. 저는 거기에 별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우리가 성의를 보여서 했는데 네. 일본이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의원님이 연결한 게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당의 최대 현안은 금태섭 의원 징계 문제인 것 같은데 의원님 입장은 네.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여기서 뭐 논의하면 헷갈리니까 이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답변을 안 네.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